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땡땡이 좋아야 서영고 합격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서영고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생기부, 세 번째는 수능 성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야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이 중에서는 두 가지나 한 가지 정도가 좋았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하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고의 수시 전형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서울대는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모두 종합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추천형과 활동우수 국제형이 있는데 추천형은 교과, 나머지는 종합 전형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이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나머지 학업우수와 계열역학이 종합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을 알아보면요. 서울대는 직윤과 일반이 있는데 수능 100%가 아니라 교과 평가를 즉 생기부를 일부 반영하는 교과 평가를 40%, 그다음 일반 전형의 20%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까지는 수능 100%였는데 2026학년부터는 교과 성적을 5%를 반영하니까 연세대를 지원 예상인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1년 학생의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도 좀 관리를 해야 이런 전형에 정시 전형에 지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는 아예 수능 100% 하는 전형과 그다음에 교과 성적을 20% 반영하는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시 전형도 수능만 하는 게 아니라 생기부라든가 또는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전형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서울대의 직윤이 되겠죠. 직윤은 우리가 종합전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은 한 학교당 2명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이제 서류 100%로 3배수로 뽑아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수능 최저가 3합 7입니다. 그다음 연세대의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으로 추천형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을 하고 있는데 추천 인원은 10명, 교과 100%. 그러니까 연세대의 경우 학교당 추천 전형의 경우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죠. 인문계는 2합4, 자연계는 2합5, 영어는 3등급 이내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도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이고요. 학교당 12명은 이제 추천할 수 있고요. 연세대와는 달리 서류가 10%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까지는 20%가 들어갔던 것이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3합 7, 그다음에 탐구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천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각 학교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내신 성적 위주로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합격자의 70%의 컷이에요. 내신 등급 70% 컷이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사회학과가 되겠고요. 최저는 이제 조선해양이 되는데 이런 1.07에서 1.65 사이가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1.1에서 1.3 정도에 되는 학과와 계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인 경우에는 최고 1.3, 그다음에 최저가 1.76인데 보통의 학과의 경우는 1.3에서 1.6 정도의 내신 등급을 70% 컷으로 나타냈고요. 고려대에는 1.3 바이오 시스템이 그렇고요. 그다음 국제학부가 1.86,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1.4에서 1.7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70% 컷으로 합격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마찬가지로 1등급대가 아니면은 실제로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신 관리가 잘 돼야만이, 좋은 내신을 가져야만이 학교장 추천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경우는 서울대의 경우에 이제 직유는 이제 종합전형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형의 경우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나머지 생기부와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요걸로 이제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좋은 생기부를 가져야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우수와 국제행이 있는데 이게 4배수를 뽑습니다. 4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통해 하는데 재심은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제도들이 있는데 활동우수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가 2합4, 자연계가 2합5인데 영어는 3등급 이내로 똑같습니다. 국제행 같은 경우는 2합5가 되는데 영어는 2등급 내로 조금 더 최저 기준이 좀 강화돼 있죠. 자, 그래서 4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없이 그냥 일괄 합산 전형을 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른 데보다 제일 높아요. 그래서 4합8 탐구 하나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4합8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도 좋은 생기부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계열 적합은 반면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배수를 뽑아서 재심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니까 이 계열 적합, 고려대 계열 적합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좋은 생기부를 갖고 있어야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형들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모두 다 이 고려대의 학업우수를 제하고 나머지 3배수, 2배수, 4배수, 5배수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이 배수 안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배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전형에서 1단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종합전형에서 어떠한 내신 등급을 가진 경우 합격을 했느냐 살펴보면요. 직유는 아까 알아봤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국어 교육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생산 과학부가 4.07로 낮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에서 3 정도의 70%의 컷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활동우수에서 보게 되면은 최고가 1.36, 그 다음에 최저가 3.22, 4과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1.7에서 2.7 정도의 70%의 내신 등급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를 보면 학업우수 경우가 조금 이제 계열적합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생명공학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국어국문과가 3.3으로 가장 낮은데, 일반적으로는 1.9에서 한 2.9 정도의 70%의 것을 갖는 학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열적합 같은 경우는 1.96이 가장 높았고, 4.40이 수학과로 가장 낮았는데, 보통의 경우는 2.5에서 3.5 정도로 하게 돼서, 고려대에는 확연하게 학업우수보다는 계열적합성의 내신 등급이 좀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계열적합의 경우가 학업우수보다도 내신 등급이 낮고 서울대 일반 전형이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낮은 이유는 합격자들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 25학년도에서 고교 유형별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은 일반고입니다. 30.7%요.
하지만은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신 등급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인문계는 자사고라든가 외고, 국제고 이런 합격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문계 학과에 내신 등급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점차 최근에 올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의 경우에도 이제 비율이 높아진 반면에 자사고는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일반고,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연대의 활동우수 전형과 고대의 학업우수 전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서울대와는 달리 높습니다. 거의 60% 내외가 되고요. 자사고는 한 20% 내외, 그 외고, 국제고는 15에서 한 20%, 과학고와 영재고의 비율이 좀 낮죠. 6.1에서 0.7%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수능 체제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대의 활동 우수나 고대 학업 우수의 경우가 이와 같이 서울대 일반 전형보다도 합격자의 70%의 내신 등급의 컷이 좀 높은 이유는 일반고 학생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계열적합의 경우는 좀 낮았잖아요. 그 이유는 인문계의 계열적합성의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고와 영재고 비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70%의 내신 등급의 컷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즉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만드느냐? 1학년부터 만들어야 되죠. 늦어도 저는 2학년부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야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한데 일반고 기준으로 하는 물론 1등급이 돼도 좋지만은 2등급 때의 경우에도 일반고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일반고 학생이라고 하면은 1등급이나 2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는 내신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전형으로 나를 뽑게 만들자. 이게 바로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대학에서는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뽑느냐를 살펴보면요.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다음 학업의 소양으로 이제 이런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어진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진 여건은 뭘까요? 그렇죠. 이 학생이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냐 특목고냐 뭐 영재고냐 이러한 학교 여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여건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교과 및 학업 관련 활동의 성취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을 역량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업 태도는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한 경험이 있는가, 학습 경험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지, 배움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우리가 학업 소양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학업 태도의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 외에 학업의 소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더십이라든가 공동체 의식, 책임감, 그 다음에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세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 요소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면 결국은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이제 따라갈 능력이, 수학 능력이 되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고요. 그 평가 항목 중에서 중요한 거는 학업 성취도입니다.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신 등급은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고요. 학업 태도나 탐구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 진로 역량이라는 건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인데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어떠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어떤 과목을 이수하도록 노력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과목을 선택했는가 뭐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교과 성취도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및 경험도 우리가 또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면 이제 서울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근데 평가목은 이제 비슷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세대의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학생을 뽑겠다, 이런 건데, 자,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70%,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30%를 반영하는데,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의 특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죠,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을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라든가 내신 다른 요소들이, 내신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연세대 지원했을 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사회적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의 종합전형의 평가에서를 보면은요, 학업 역량, 요거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 연대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갖고, 그다음 학업 성취도, 학업 의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합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알아볼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 하나의 예를 보면 2학년 때 땡땡 과목을 들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등급이 3등급이에요. 이 과목의 등급이 3등급인데, 인원이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원점수는 94점이니까 굉장히 높죠? 평균도 높아요. 표준편차도 작습니다. 자, 결국은 이 학생이 이 과목을 들은 이유는 소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그건 아마 자기 진로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신이 3등급이 나올 그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은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지 않은, 도전하지 않은 학생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원점수라든가 표준편차, 평균 등을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점을 알고요. 자기 진로와 관련된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은, 과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소수 과목이라도, 그 다음에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이라도 도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1등급이지만은 나머지가 이제 3등급, 4등급이에요. 그런데 원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평균도 높고요. 그다음에 표준편차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우수한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94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등급, 그다음에 뭐 3등급, 90점에도 4등급, 94점에도 이제 4등급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 내신 등급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한 이 학생 같은 경우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로 이제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은 원점수를 좀 높게 관리하는 것이 이 등급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의 경우가 이제 95점으로 3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2 같은 경우 96점으로 2등급인데,
평균도 높죠. 이거는 평균이 높죠. 그다음에 편견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3등급만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정도 평가받을 수 있고요. 영어 2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인데 원점수가 높잖아요.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우수한 집단들이 위에 이제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요, 단순하게 내신 등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종합 전형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 평가 요소를 보면은 자기 개발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연대의 진로 역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계열 관련 역량, 그래서 이제 전공이나 계열 관련 이런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타내고요. 또 탐구력 이런 것도 평가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비슷하죠. 그래서 뭐 나눔 배려, 리더십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 역량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면은 학업우수 전형의 경우는 학업 역량이 주로 많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계열 적합성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자기 개발 역량, 진로와 관련된 이런 역량들이 4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반고보다는 자사고 아니 그 외고라든가 또는 이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각 대학의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평가 기준을 이제 잘 만족하는 생기부가 결국은 좋은 생기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럼 어떤 기본이냐? 결국 교육과정, 즉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자.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좋은 생기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급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이 되는데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경험을 쌓아가자. 그게 어디에 남느냐? 생기부에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과목 세특이 대단히 중요한데 나를 드러내는 과목 세특을 만들자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적극 참여하자.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담당 선생님한테 또 추가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어떤 수업 중에 발표할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 적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발표를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이제 참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기가 이제 수강하는 과목에 심화 탐구나 개인 탐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과목 세특이 이제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있다고 하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심화 탐구나 개인 탐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말리는 선생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과목 세특을 만들 수 있고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진로 관련 과목 선택.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거죠. 그런 과목을 얼마나 잘 선택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 만약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 과정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공익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점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동교육 과정이나 거점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서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전공 계열 관련 관심이나 노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해도 좋고요. 진로와 관련 없는 동아리라 할지라도 그 동아리 안에서 본인의 어쨌든 노력한 진로 관련 탐색 의지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등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 지원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하다. 학교 독서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에서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 활동에 참여하자. 그 다음에 토론 활동이 있다면 토론 활동도 참여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특히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 면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면접에서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토론 활동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좋은 생기부를 만들게 되면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수험과 합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는 내신이 중요하다. 내신이 1등급이 아니면 추천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1등급 내로 유지를 해야만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영고에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종합전형에서 생기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생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내신도 일반고 같으면은 최소 2등급 이내는 들어야 종합전형에서 한번 도전해서 합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정시전형의 경우는 역시 수능 성적이 중요합니다.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능 성적 위주니까 수능 성적 위주로 우리가 정시전형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땡이 좋아야 서영고 합격한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